예,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행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폼페이오 장관의 손을 주목하라. 억류자들이 그 손 잡고 돌아오면 이건 좋은 시그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지난밤 띄운 트위터에서 사흘 내로 북미 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공식 발표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 그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고 왔고요.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났고요. 또 역시 어제 한중일 정상도 만났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숨가쁘게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이라 저희가 다양한 스피커들을 통해서 논평을 듣고 있죠. 오늘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의 초대 수석 대표를 지낸 외교관 출신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연결을 해보죠. 이수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 북한에 억류 중이었던 미국인 3명이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지금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거 좋은 시그널 예, 맞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시나리오를 예. 각본을 아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외교의 그 부민 그런 지금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탄탄한 시나리오로 지금 북미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탄탄하다 평가를 받을 만한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고 여러 그 움직임들이 예. 미국간 간에 또 북중 간에 예. 그 전에 그 남북한 간에 그런 걸로 봐가지고 저는 정상회담이 크게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불과 어제까지 그제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발언이 갑자기 강경해졌었잖아요. 영원한 예. 비핵화, PVID를 해라. 그러자 예.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김정은 예. 위원장은 바로 중국으로 날아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우리는 네. 단계적으로 가는 방식을 원한다. 이렇게 네. 볼멘 소리 했고 이제 미국 네. 들으라고 한 소리죠. 예. 이런 흐름들 보면서 북미 회담 이상하네, 적신호네 이랬던 거 아니에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선 지금 현재의 예. 북한의 핵 문제를 지금 미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이란 핵 협정. 파기, 예. 미국은 파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란과 뭐 핵 갑자기 협정 맺었던 걸 파기했죠. 예. 그것이 갑자기 나온 문제는 아니고 쭉 트럼프가 집권한 후에 예. 이 협정의 문제점을 지금 제기를 해왔고 이제 이미 예고된 거였죠. 미국은 이런 핵 합의를 파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의 분위기를 예. 어쨌든 같은 핵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이제 북한은 이란 협상과는 다를 것이다. 예. 하는 그런 시그널과 그런 암시를 지금 계속 주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처럼 가운데, 우리 허술하게 핵 협정 안 할 거다. 허술하게 이번엔 하지 않겠다. 강하게 할 거다. 예. 그렇죠. 그것은 뭐 미국이 견제해온 입장이지 미국이 갑자기 그 입장을 돌변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예. 이란 협상을 예를 들으면서 예. 북한 협상도 영구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예.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강조해서 그 퍼머넌트라는 말을 예. 컴플리트 대신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그 허들이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어가지고 예. 그랬다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CVID, Complete, 네. PVID, Permanent. 사실 요 단어 바뀐 걸 가지고 우리는 의미 부여를 상당히 여러 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강해진 거야? 이거 뭐 판 엎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했는데 이 의원이 보시기에는 C나 P나 이건 더 강조하는 것일 뿐이지 크게 흐름이 바뀐 건 아니라고 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본래 15년 전에 제가 초대 수석대표를 할 때 예. 이제 그 CVID를 이제 그 논의할 때 그 왜 꼭 세 개의 형용사여야만 되느냐? CVI 그 세 가지 형용사는 예.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형용사적 사전적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컴플릿은 뭐고 베리파이어블은 뭐고 이리버서블은 뭐다. 이렇게 개념을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예. 그 CVI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의미 이상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담 겸해가지고 그 세 개의 형용사만이 꼭 필요한 건 아니겠다. 그 미국이 그 당시에는 한 개를 쓰거나 두 개를 쓰거나 세 개를 쓰거나 순서도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막 바꿨어요. CVID고 뭐
CVID를 뭐 CVI 뭐 약으로는 그렇게 쓴 적은 없지만 CVID는 이제 제가 약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이 의원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CVID? 이건 뭐 최근에 그 보도가 많이 됐죠. 그래요. 예, CVI를 어떤 때는 VCI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ICV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퍼머넌트라는 단어를 하나 그럼 더 집어넣자. 이제 농담으로 그랬죠. 그렇군요. 그랬더니 미국 측에서 이제 이터널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것도 뭐 영원이라는 뜻이죠. 뭐 퍼머넌트는 이터널이나 비슷한 말이죠. 동의어죠. 지금도 이제 퍼머넌트를 전문가들이 의미를 더 좀 새겨보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뿌리까지도 없애야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미래에 생산을 못 해내죠. 그러니까 이제 CVID의 저작권자시네요. 달리 말하면 저작권자의 말에 따르면 CVID나 VCID나 PVID나 그 당시엔 다 혼용해서 쓰던 거다. 이게 크게 의미를 더 가지고 C가 왜 P로 변했어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개념이 사전적 의미 이상의 그 내용을 설명한 적들은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 CVID가 PVID로 바뀐 건 이해가 됐고 대량 살상 무기 WMD도 폐기하라. 또 인스턴트, without delay 이런 단어들도 썼어요. 즉각적인 시행 이런 안 보이던 단어들도 최근에 등장했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WMD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말이거든요. 그 대량 살상 무기는 이제 핵무기와 뭐 화생방 무기 그런 것들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ICBM. 그러니까 WMD라고도 썼고 핵이라고도 썼고 대량 살상 무기라고도 했고 핵무기라고도 했고 한데 그 말을 미국이 이번에 처음 쓴 건 아니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폐기해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쓴 용어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당연한 예전부터 당연히 써오던 걸 이번에 한 번 더 말한 것뿐이다. 당연히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은 그것도 뭐 핵무기를 폐기하는 마당에 화학무기는 가지고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핵도 버리는 마당에 나는 대량 살상 무기는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이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마지막 의제 조율하러 갔다가 미국인들 손까지, 억류자들 손까지 잡고 나오는 거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그 전에 있던 잡음들은 크게 걱정할 거 없는 줄다리기였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입장. 그러면 사실 남북 정상회담 때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비핵화를 어느 수위까지 언급할까. 직접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올까 하는 거.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열릴 겁니다. 합의도 지금 된 것 같고요. 다만 비핵화를 어느 수위까지, 어느 정도 단어로까지 언급할 것인가. 요게 핵심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미 컴플리트, 완전한 폐기를 주장을 미국은 해왔기 때문에 부분적 폐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이제 문제는 컴플리트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느냐, 혹은 그거보다 더 강한 퍼머넌트, 비슷하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좀 다른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퍼머넌트까지도 북한이 수용하느냐. 게다가 미국이 원하는 일괄 타결. 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으로 보상받으면서 하나하나씩 가는 것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게 다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핵을 협상해보고 이 협상해본 사람 볼 때는 그 기술적으로 전반적인 건 일괄해서 패키지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 패키지 일괄해서 하는 컴프리hen시브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 일괄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은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핵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장소를 가보아 가지고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하려면은 그걸 분해를 해서 뭐 플루토늄을 빼내고 농축을 빼내는지 순서대로 가는 거죠, 사실. 그렇지. 그 시행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은 폐기까지 다 갈 때까지 아무것도 미국이나 한국이 해주는 게 없다 한다면은 북한은 그냥 온 몸을 다 줘버린 격이 되지 않겠어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협상에서는 주고받는 협상에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뜯어보면은 그걸 단계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셀러미 전법이라고 하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트럼프도 뭐 모양이 빠지면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모양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패키지 일괄타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인 것처럼 이렇게 합의를 하고 대신 물밑으로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뭔가를 협상이니까 이거는 이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약속을 한 다음에 그걸 중국이 보증하는 뭐 이런 식의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번뜩 그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걸 너무 경쟁적으로 보니까 뭐 사랑 싸움 같이 독점하려고 하는 뭐 그러한 그 의교에서 이제 그런 것도 왕왕 보여왔지만 또 실질적으로 중국이 보장도 해야 되고 또 북중 관계에 요즘에 순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얘기를 또 시진핑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참여는 나는 바람직하고 그것을 굳이 뭐 중국은 빼고 미국 혼자 다 했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팩이라는 것이 아무리 일괄타결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사이에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거 조금씩 경제도 풀어주고 이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우리와 중국이 보증하는 형식. 이런 예상.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도록 하고요. 지금 뭐 싱가포르가 장소는 유력해 보이죠, 의원님?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정상회담 때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북한에 요청했다. 이거를 지금 밝혔거든요. 요 6명도 돌아오겠습니까, 조만간? 뭐 한국계 미국 사람만 풀어주고 우리 한국 국적의 사람들은 풀지 않는다면은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겠죠. 국민들의 그 여론도 있을 테고. 저는 그것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긴 청와대가 이걸 지금 밝힌 걸 보면 저는 이미 물밑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연하죠. 지금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 한국의 역할, 역하고 그렇게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국 정부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배려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수혁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의 수석 대표 지내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었습니다.